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지겨운 이 하락장이 언제 끝날까요? 요즘 사실 시장에서 종목을 찾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고 또 시장을 보고 있으면 괴로운 부분이 참 많아요. 뭐 중간중간에 시장을 보면 급등주도 물론 있는데 그 급등주를 잡기 위해서 매매하기에는 지금의 시장이 리스크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만큼 시장 불안한 모습이 여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좀 빨리 가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을 오늘은 좀 주제를 하나 정해 보자면요. 비정상적인 시장, 또한 바닥권 설거지 파동이 난무하는 시장이고, 특히 이제 시외 급등시키는 패턴은 그 다음날 폭탄 매물의 출회가 나오는 지독한 하락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의 성격과 질이 굉장히 안 좋은 하락장에 수급까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쉬십시오. 쉽시다. 저희 쉬세요. 네, 쉬어야 됩니다. 시장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매일매일 매매를 해서 차곡차곡 돈을 쌓아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방법은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해서 묻어놓고 때가 돼서 급등하면 차익 실현 1년에 두세 번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하는 뭐 그런 매매 전략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진바닥 확인을 해야 돼요. 진바닥. 가바닥도 안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가바닥도 아직 못 봤다 라는 생각을 먼저 드릴게요. 시장의 바닥과 주가의 고점은 이제 갭에 의해서 많이 나오죠. 갭. 아일랜드 갭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시장의 아일랜드 갭이 바닥권에서 나오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이 시점이 극과 극인 현상이 발생해요. 며칠 전에 이제 이러한 큰 개파락과 함께 급락이 나올 거고, 이 급락 이후에 이런 단봉과 함께 뭔가의 엄청난 이벤트에 의해서 갭이 이런 구간에 이렇게 딱 하고 나온다면 여기 있는 갭 구간을 조금이나마 갭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일랜드 갭이라는 겁니다. 섬골 모양이죠. 이 구간에 하나의 섬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락의 에너지를 상승의 에너지가 강하게 바꿔주는 시점이 분명히 나옵니다. 최바닥, 이 바닥을 잡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이 바닥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식을 발바닥에서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아일랜드 갭을 확인하고 추세가 바뀌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발목이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갈게요. 전일 뉴욕 증시는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인한 상승이 나왔죠. 쿠슈너가 이제 문건을 작성하고 있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단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현재 상승 범위는 딱 반등 범위까지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유지가 되어야만, 그렇지 않으면 이는 미 증시도 기술적 반등에 불과합니다. 내일 물론 약간의 상승이 있을 건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면 이제부터 N파동이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 15일 날 이 관세 부분에서 1차 1단계 협상이
네, 1단계 합의가 완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스마트머니는 아니라고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다 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협의가 돼서 합의가 됐다라고 예상을 하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쉬십시오. 쉬는 게 맞아요. 15일 전 무역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뉴스. 근데 미국의 경제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죠, 위구르법을 하원이 통과를 시키면서 이는 분명히 중국이 반격을 또 나올 겁니다. 이에 대한 말이 나올 거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지난번에 트럼프의 인권보호 서명 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연장선상으로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환율은 오늘 1190원을 가리킵니다. 1190원을 가리켜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의 변곡점 지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환율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했죠. 일단은 1200원까지 열어놓고 보되 1200원 이상에서는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도보다는 이제 약간의 이제 매수세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간의 지금 100원의 갭이 차이가 나고 있는 구간이죠. 10원의 갭이죠. 1190원이니까 10원의 갭인데 일단 1200원대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러프한 생각으로 보시고요. 지금 이 문구는 지금 2주째 적어놓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하락이 마무리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 속에서 보수적 관점으로 아주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해야 되며 12월 15일 이후를 힘들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물타기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하시라는 말이고요. 자, 그럼 오늘의 이슈 좀 보도록 하죠. 제약바이오 주 중에서 특히 HLB 형제의 집중 매도가 나왔어요. 이로 인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제약주가 폭락하는 장세가 펼쳐졌고요. 뭐 여기에 더해서 삼성제약, 젠백스 장초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재료 소멸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급격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재료가 노출되기 직전에 뭐 의도적으로 시장을 박살을 내버렸기 때문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들이 빠졌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앞으로 임상 결과를 내야 될 뭐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큐리언트라든지 뭐 앞타바이오 등 몇 개 제약바이오를 제외한 지난번 9월, 10월달, 10월달이 제약바이오 반등이었었는데 그 기간에 HLB 형제와 함께 반등을 주었던 모든 제약바이오가 오늘 박살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종목들은 사실은 뭐 크게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시총상위 제약바이오들은 오늘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경남제약 이슈 또한 이제 시간 외에 이슈를 드는데요. 이제 어제 제가 컨택 시스템을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3법 관련주들 역시 시외 띄우고 패대기가 좀 나왔네요. 이런 부분. 그리고 경남제약 이슈로 장초에 이제 라이브플렉스를 봤는데 이 또한 올렸다 패대기였어요. 그나마 경남제약은 상승 이후에 하락을 시켰는데 데이터 3법은 좀 심했다 할 정도로 또 급격한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시장은 하락 속에서도 폴드오픈 관련주, 5G 관련주, 비메모리 등 IT 섹터는 오늘 기관 쪽에서 그나마 방어가 좀 들어와서 그나마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여전히 이제 이 수급 주체가 살아있는 쪽 섹터에서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변동성이 큰 장세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이제 종목에 대한 압축도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죠. 사실 진짜 그 좋은 종목을 좀 뽑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지금 시장에서 뭐 종목을 매수, 지금 일주일 넘게 매수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뭐 매수를 해도 손절은 칼이에요. 지금은 손절은 완전 칼입니다. 칼. 손절 라인에서.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크게 박살나는 시작입니다. 대응 안 되면 아예 매수를 안 해야 돼요. 시장. 자, 오늘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장초에 외인들이 한 500억 정도 보면은 50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주느냐 싶었는데 바로 패대기가 나왔어요. 오늘까지 연속적인 매도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대신 오늘은 이 피차익, 즉 프로그램 매수세가 그나마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이제 뭐 삼성전자, 전기전자 쪽으로만 매수가 몰렸기 때문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도 전부 좋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삼성전기, 삼성전자 쪽으로만 수급이 좀 있었고요. 사실 이제 오늘 보이는 이 648억이 피차익까지 합하면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한 700억, 500억 정도의 매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00억. 뭐 기관의 물량도 있을 거니까 뭐 100% 얘네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일정 부분 프로그램으로 오늘 잡아 들어갔다라는 게 보여요. 보기에는 21일째 매도인데 어쩌면 100% 매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약간의 시장의 변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보면 장 초반에 이런 급격한 수급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급격한 변화가 보였고 12시 이후에 투매 떨어졌죠. 말 그대로 투매가 강하게 떨어졌어요. 강하게 이 프로그램의 추세가 깨지고 나서 강하게 좀 떨어져서 오늘 1차적으로 한번 투매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관 쪽에서 다 받아줬어요. 수량을. 기관에서 통신도 조금, IT도 조금. 근데 이제 양매수가 그나마 들어왔던 게 통신과 IT, 그 다음에 오락문화, 이 세 개 쪽에서만, 네 개 쪽에서만 그나마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외 증시 한번 보죠. 해외 증시. 나스닥을 볼게요. 이 하락 100% 회복을 못했죠. 어제 대충 분봉으로 보면은 이 시가는 다행히 시가보다 위에서 마감은 했으나 이 떨어지는 이 구간들, 이 갭 구간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 갭 하락을 한 이 구간에서 분명히 브레이크가 내일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 반등은 여기 맞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이 갭 구간이 발생을 하면 여기 맞고 떨어져 버리면 우리 시장은 좀 불안한 주말을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우는 더 안 좋죠. 지금 다우는 더 안 좋아요. 나스닥보다 여전히 똑같아요. 내려오는 이 이평이 이제는 강력한 저항이 될 겁니다. 이 강력한 지지 라인을 갭으로 깨고 올라와서 맞고 떨어지면 M파동입니다. 이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 쉬시라는 겁니다. 뭐 영화 아저씨를 보면 한 발 더 남았다라는 게 지금 한 발이 아니라 수발이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오늘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여기에서 이 구간이 지금의 갭을 메꾸고 지금 돌파 갭이거든요. 이 구간을 지금 추세를 바꾸는 돌파 갭이 발생을 했는데, 이 돌파 갭을 발생시키고 메꾸고 가버린다면, 메꾸고 가버린다면 이런 구간까지 열려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위치에 모든 종목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보죠.
차트를 좀 키워볼까요? 코스닥은 예상 범위까지 내려왔어요. 예상 범위까지 내려오고 15분 봉상 이제 이 하단 15분 봉상 이 하단을 찍을 거라고 저는 말을 했는데 이 하단을 일단 찍어 버렸어요 오늘. 그러면서 일단은 크랙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서 크랙이라고 할게요. 이 지지선에 대한 훼손이 일어났고 이 구간에서 반등을 못하면 이제 마지막에는 봉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한 번 더 추격이 올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구간까지 기본 저는 생각이 610포인트나 5포인트 최대 지금 10에서 5 구간을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열어놔야 돼요. 이 구간을 굉장히 큰 틀에서 지금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엘리어트 한 번의 파동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손바닥을 주고 연장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는 거는 M 파동이 진행이 되죠. M 파동이. 근데 이게 주봉으로 지금 놓고 봤을 때 이 파동이 주봉상 엘리어트 파동이 더 커지려면 여기 저점을 깨면 안 돼요. 여기 저점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1차적으로 지금 훼손이 됐다라고 해서 아직은 이 하락 추세가 완벽히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하락 추세가 완벽하게 끝난 상태가 아니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하락의 이런 구간 대추세에서 맞고 깨졌던 이런 삼각수렴의 구간, 그 다음에 이런 구간이면 주봉상 이제 1차적으로는 610포인트, 5포인트 이런 구간까지 지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M파동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M파동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하면 거의 이제 대칭 수열로 보면 거의 다 나왔겠죠. 이 정도 하면 610포인트, 5포인트인데 여기에서 필시 꼭 나와야 되는 거는 항상 말하지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면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확인돼야 돼요. 이 상바닥 아니면 이런 아일랜드 갭, 이러한 아일랜드 갭이 확인된다든지 이러한 아일랜드 갭이 확인된다든지 이 아일랜드 갭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갭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갭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생각지도 못한 악재에 의한 갭이 되겠죠. 갭 안 떨어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 이제 극단적인 하락을 뜻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종목들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HLB를 안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안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이 상승은 페이크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어제 이제 이 종목을 왜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공시 자체를 내놓은 게 너무 의도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끝내 이 5일선의 쌍바닥을 안 주고 흘러내리는 아주 어마무시한 또 하락 파동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옛날에 모나미 패턴 비슷한 흐름이 나와버린 것 같아요. 모나미나 뭐 신성통상 뭐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신성통상 정도로 볼게요. 이 갭 구간에서 한번 파동이 나오죠. HLB도 이 첫 갭 구간에서는 나왔어요.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오고 밀었다 가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 겁니다. 이게 이제 하락이 이 다음에 하락의 반등 구간은 여기까지 떨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8만원, 81,000원 구간까지 열려있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얘가 떨어지니까 시가총액 상이고 하다 보니까 지수가 굉장히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아마 내일도 좀 빠질 거고, 내일 이제 시장도 이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 때문에 그렇게 시장은 좋지는 않을 걸로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SK케미칼 SK케미칼은 62,000원 라인을 놓였어요. 62,000원 라인을 노렸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이런 구간이죠. 이 구간에 들어가서 오늘 손절 가격을 세팅을 6,100원이 깨지면 손절을 짧게 잡겠다. 장중 6,150원이 종가상 훼손이 안되면 홀딩. 근데 투매가 떨어져서 이것도 손절 처리가 됐네요. 투매가 떨어져서. 그래서 내일 정도는 한번 단기 낙폭과대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웬만하면 이런 종목도 매매를 지금은 안 해야 돼요. 지금은 얘는 300일선 기준으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 바닥에서 잡아서 반등 노렸고요. 마이너스권에서 12월 2일 날이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지금 12월 2일 날 여기서 반등 잡고 오늘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어렵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그리고 SK 바이오랜드 또 관심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이 갭 구간에서 이미 반등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본다고 하면 이 하단인데, 이 너무나 매물이 많이 쌓여서 내일까지만 이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만 보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종목을 뭐 이런 바닥이 확인되면 또 그때 봐야 될 것 같아요. 종목을. 자, 그 다음 두산 퓨어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안 깨져야 되는 자리를 지금 있는데 좀 위태위태합니다. 신규 매수는 조금 불안한 위치에 있어요. 두산 퓨어셀은. 근데 이제 보유자는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인선 ENT 얘는 고가놀이를 해버리네요.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차트들이 뭐가 있냐면 퓨리언트라든지 지금 만들어 놓고 올리는 차트들, 그 다음에 한국전자인증. 근데 이제 미리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좀 지금은 별로고요. 그러니까 이런 올라가기 전에 차트들의 흐름을 좀 잘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큐브엔터 같은 종목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아예 낙폭과대라든지 아예 고가놀이를 하는 종목이 시장 대비 강합니다. 동양 PNE, 동양 EMP인가? 동양 EMP.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종목이 오히려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EMP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을게요. 실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예전에 보면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있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무수히 횡보를 하면서 올라가요. 이런, 즉 매수세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이 의미 있는 구간은 훼손을 안 하는 종목들, 말 그대로 지금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솔 테크닉스 어려운 시장인데 잘 가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날 좀 고가에, 이날이 언제나 이날 좀 들어갔었어요. 이날 이 구간에서 8,600원 바로 한우가 아래서 물량 들어갔다가 지금 반등 못하고 있어서 오늘 장 초반에 좀 팔고
여기에다가 좀 다시 잡아야지, 이 아래로 잡아야지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다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중간에 분명히 조정을 보인다 하면 충분히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 대비 강하고 수급이 나쁘지 않고, 지금 세경 하이테크는 제가 캠트로닉스는 오히려 박살을 내버릴 것 같고요. 지금 얘가 원래 해야 될 휴대폰 무선 파워모듈 충전 모듈을 이 한솔 테크닉스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 하락이 나오면 이 종목은 꼭 받아서 끌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눌림을 계속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눌림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오늘 보면 KMW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어요. 수급도 좋았고요. 여전히 내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대비 강할 것 같아서 기존의 대장주기 때문에 뭐 56,000원까지 반등이 가능해 보이는데, 뭐 KMW도 괜찮고 HFR 뭐 이 종목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대장은 HFR이죠. 근데 이제 서진 시스템이라고도 있어요. 서진 시스템 조금 잘 가지는 못했는데 오늘은 수급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고, 실적이나 시가총액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얘가 5G에 100% 국한된 게 아니라 휴대폰 케이스, 뭐 PCB 쪽의 업체이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의 성장과 산업 쪽 지금 트렌드랑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에 이제 맞아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 깨지 않는다면 네, 끌고 갈 만한 종목 같네요. 여기를 깨버리면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 포트를 교체할 부분이 좀 필요해서 옵트론텍 카메라 모듈이죠. 여기서 첫 21선 눌림입니다. 첫 21선 눌림이고 시가총액 165억에 이제 강한 갭 상승 이후에 첫 눌림이기 때문에 시장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눌림을 주고 이 직전 고점까지 충분히 넘어줄 걸로 보여져요. 시장에서는 카메라 모듈에 제일 강한 게 MC넥스입니다. MC넥스가 제일 강해요. MC넥스도 가면서 꺾었다가 올라가는 모습. 옵트론텍 자체도 광 모듈이죠. 근데 얘도 이제 실적이라든지 그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나쁘지가 않아요. 내년에 갤럭시 S가 나올 때쯤 하면 다시금 네, 이슈가 돼서 올라갈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이고 또 소리가, 그리고 BH 지금 보면 오늘도 급등했던 종목은 KH바텍, 그리고 끝모르게 올라가고 있는 세경 하이테크,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데요.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잡기가. 근데 이제 BH가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순환매가 가는지, 사실 FPCB의 기존의 이제 대장은 BH입니다. FPCB의 대장은 BH예요. 이때 인터플렉스, 시노펙스,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반도체 다 올라갔었죠. 이렇게 올라가고 추세를 그리면서 하락을 하는데 얘는 매출이 죽지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기술력에서는 BH가 제일 낫다라는 점에서 이런 구간에서 반등권은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파에 이제 눌림 구간에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빅텍이라든지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뭐 얘도 지금 추세 만들었어요. 그리고 북한하고 관계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좋지만 않아요. 다시 이 갭을 메우는 상승이 또 한번 나올 수도 있고, 장중에 무수한
흔들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 좋을 때 해치 부분으로 픽텍, 스페코 이거를 관심 있게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페코는 여기서 이렇게 눌리겠죠. 그러면 이 갭을 완전히 메꾸지 않은 선에서 반등을 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쪽 섹터 좀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단에서 이제 올라가는 섹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을 NH 프라임 리츠를 공략하려고 이제 회원님들하고 장주에 말을 하는데, 말 그대로 시작하자마자 수백만 주가 매물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지를 못했어요. 얘가 내일 점으로 갈 겁니다. 점으로 못 가더라도 시가 갭은 크게 뜨겠죠. 그래서 노터스라는 종목을, 아우 너무 많이 올랐네. 신규 상장 종목이 노터스가 너무 많이 올랐네요. 뭐 다른 거는 올랐나? 수sen텍은 예전에도 이거 이슈 띄워놓고 고가가 시가 고가 됐었는데, 신규 상장이 노터스 상승, 영젠 리트, 야예은, 노터스를 관심 종목으로 봤는데 시가가 너무 뜨네요. 일단은 시가가 이 정도가 잡히면 1900원, 2200원 저항이네. 얘도 시가가 너무 높네요. 내일도 변동성은 상당히 줄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안에서 단기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죠. 5일선 위로 떠서 매물 구간을 한번 움직이고 가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가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을 가겠다라는 것 같아요. 자, 힘든 시장 대응하시느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말 아니면 금요일에 이제 12월 회원님들을 요청이 있어서 다시 모집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12월 15일까지 시장이 안 좋아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은 선착순으로 해서 몇 분만 미리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은 그 기간은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아예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회원님들도 그렇게 진행을 해 드릴 거고요. 그만큼 대신은 그 기간에는 매매를 거의 안 하고 말 그대로 매매를 막아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보수적이나 12월 15일을 기점으로는 시장이 바뀔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시장을 노리는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짜고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